혹시 요즘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따갑지 않으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입술이 갈라져 있거나 코딱지가 말라붙어 있진 않나요?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신 적 있으세요? 겨울이 곧 다가오고 지금은 환절기입니다.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위의 질문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남겨주세요. 입마름, 목 따가움, 밤에 깸 이렇게 짧게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저는 30년간 호흡기와 점막 건강을 연구해온 정민호 박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사례를 관찰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환절기마다 폐렴으로 입원하시는 분들, 독감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 만성기관지염으로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집안 습도가 30% 이하였다는 겁니다. 사막 수준이에요. 여러분 댁은 지금 몇 %인가요? 모르신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건조한 환경에서 단 3일만 지내도 우리 코와 목의 점막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겨우 3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몇 달씩 심지어 겨울 내내 건조한 환경에 그냥 노출되어 계세요. 여러분, 감기약 드시면 감기가 낫나요? 일시적으로 증상은 가라앉지만 또 걸리시죠? 왜 그럴까요? 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는 환경이 문제였던 겁니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조가 먼저 여러분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울만 되면 왜 이렇게 자주 아프냐고, 병원비만 수십만 원씩 나간다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습도계를 들이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습도가 25%였습니다. 25%가 어느 정도냐고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환경에서 주무시고 밥 드시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몸이 안 망가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혹시 지금 습도계 있으신 분 계세요? 당장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 집 32%, 방금 재봤는데 28% 이런 식으로요. 습도계 없으신 분들은 습도계 없음이라고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 드시나요? 4잔? 5잔? 그 정도면 절대 부족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최소 8잔 이상 드셔야 해요. 그것도 따뜻한 물로요. 찬물 드시면 오히려 몸이 더 긴장하고 수분 흡수도 잘 안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겨울에 피부가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 나신 적 있으세요? 손등이 거칠어지고 발뒤꿈치가 갈라지시나요? 이것도 다 건조 때문입니다. 겉만 마른 게 아니에요. 속도 마르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최대 6시간까지 떠다닙니다. 촉촉한 환경에서는 30분이면 바닥으로 가라앉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공간에 감기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줄까요? 간단합니다. 습도 관리는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환경을 바꾸셔야 해요. 약 처방하는 게 훨씬 쉽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불안하시죠? 좋습니다. 불안해야 정상이에요.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해결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째, 왜 환절기만 되면 여러분이 아픈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약 없이 면역력을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겨울 내내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지내는 비법을 손에 쥐게 됩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안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겨울도 똑같이 아프실 겁니다. 감기약 사 드시고 병원비 내시고 고생하시다가 봄 되면 조금 나아지시고 그리고 내년 겨울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제 말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방법 실천하신 분들은 겨울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어요. 병원 한 번 안 가셨어요.
약값 한 푼 안 썼어요. 그냥 환경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알아야 해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점막은 건조해지고 있어요. 면역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바이러스는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댁 습도는 몇 %인가요? 목이 자주 마르시나요? 밤에 기침 때문에 잠 못 주무시나요?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인 68세 김순자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을만 되면 코가 막히고 목이 따갑고 밤마다 기침이 심해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여쭤봤습니다. 집안이 너무 건조하지 않으세요? 확인해보니 실내 습도가 30% 아래였어요. 이 정도면 사막 수준입니다. 우리 몸의 점막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선 거죠. 그날부터 김순자님은 작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를 틀고 샤워 후 3분 안에 바디로션을 바르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소금을 한 꼬집 타서 드셨어요. 정말 간단한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기침이 확연히 줄었고 피부도 덜 가렵다고 하셨어요. 코막힘도 거의 사라졌고요. 약도 별로 안 먹었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며 신기해하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작은 습관 하나로 몸이 달라진 경험 있으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가습기 틀었더니, 물 많이 마셨더니,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환절기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환절기마다 몸을 무너뜨리는 건조의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몸의 이상, 그 시작은 건조에서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건조가 우리 몸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점막 손상입니다. 코와 목의 점막은 외부 바이러스를 막는 첫 번째 방어막이에요. 이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바이러스와 세균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건조하면 이 점막이 갈라지고 상처가 나요. 미네소타 주의 한 유치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한 교실에서는 감기 바이러스 감염률이 17%였는데 사용하지 않은 교실에서는 무려 48%였어요. 3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점막의 힘이에요. 제가 만난 70세 박영수님은 겨울만 되면 비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약도 많이 드시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셨는데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가습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기 시작하자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습도를 45%에서 55% 사이로 유지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점막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다만 과도한 가습은 곰팡이와 세균을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댁의 실내 습도는 지금 몇 %인가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탈수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건조하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를 통해, 호흡을 통해 끊임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 속 수분량이 줄어들고 혈류가 끈적해지면서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분이 단 1.5%만 줄어도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고작 900ml, 물 한 병 정도만 부족해도 뇌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66세 이정희님은 겨울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셨어요.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검사 결과도 정상인데 항상 몸이 무겁고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루 1리터의 따뜻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도록 권했어요. 2달 후 혈압도 안정되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따뜻한 물을 8잔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소금을 한 꼬집 더하면 전해질 균형도 유지할 수 있고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금 섭취량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물은 많이 드시는데도 여전히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는 피부 건조와 면역 저하의 관계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을 감싸는 막이 아니에요. 내부 장기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어막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어요. 건조한 피부를 방치한 사람은 감염 질환 발생률이 30%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겉이 마르면 속도 더 마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피부가 건조하면 체내 수분 증발도 빨라집니다. 72세 박미자님은 겨울만 되면 손끝이 갈라지고 온몸이 가려웠어요. 로션을 바르는 습관 하나를 들이셨는데 놀랍게도 손끝 갈라짐뿐만 아니라 기침까지 줄었어요. 피부 장벽이 회복되면서 몸 전체의 면역력이 올라간 거죠. 샤워 후 3분 이내에 로션을 바르는 게 핵심이에요. 이때가 피부에 수분이 가장 많을 때라 흡수가 잘 됩니다. 끈적거린다고 바로 닦아내면 효과가 없어요. 오늘 샤워 후 바디로션 바르셨나요? 오늘 발랐어요. 깜빡했어요. 원래 안 발라요 중 하나만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로션 바른 후 피부가 좋아진 경험 있으신 분들은 로션 효과 있음, 확실히 달라짐 이렇게 짧게라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점액질 감소로 인한 호흡기 취약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면 도라지나 더덕을 다려 먹었어요. 이런 식물들에는 끈끈한 점액질이 들어 있습니다. 도라지, 더덕, 맹문동, 둥글레, 지황 같은 것들이죠. 이 점액질 성분은 우리 몸의 점막을 촉촉하게 해줘요. 국내 한방생리연구에서도 이들 식물의 점액질이 점막 보호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과학으로도 입증된 거예요. 65세 최병호님은 가을만 되면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끼었어요. 그래서 더덕차를 하루 2잔씩 드시도록 했죠. 한 달 정도 지나니 목의 칼칼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하루 한 번 따뜻한 점액질 차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호흡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만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새로운 재료를 처음 드실 때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는 게 좋아요. 도라지차나 둥글레차 언제 마지막으로 드셔보셨나요? 5번째는 환경온도와 습도의 균형 문제입니다. 찬 공기 속 건조함이 합쳐지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오래 떠다니며 전파력을 높여요.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에서는 바이러스가 빨리 가라앉지만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서는 몇 시간씩 떠다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조한 환경에서는 공기 중 바이러스 농도가 36%나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건조하면 감염 위험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69세 한상호님은 밤에 기침이 심해서 잠을 설치셨어요. 침실 온도를 22도로 습도를 50%로 유지하도록 권했더니 밤 기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환경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낮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밤에는 가열식 가습기로 따뜻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초음파식 가습기는 세균 번식 위험이 높으니 가급적 가열식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가열식 가습기와 찬 가습기의 차이를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건조가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건조를 막아 몸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절기 건조를 막아 면역을 지키는 생활 루틴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겨울 내내 훨씬 편안하실 거예요. 첫 번째 실천법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마시기입니다. 왜 소금을 넣느냐고요? 소금에는 전해질이 들어있어요. 나트륨과 염소 같은 성분이 혈액 속 수분 이동을 촉진해 줍니다. 그냥 물만 마시는 것보다 체내 수분 보유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저녁 자기 전 한 잔 드시면 좋아요. 300ml 정도 물에 소금을 살짝만 넣으시면 됩니다.
짠맛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빼고 따뜻한 물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맛이 싱거워서 잘 안 드시게 되나요? 그럴 때는 레몬 한 조각이나 생강 한 조각을 넣어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물 5잔 소금물 시도해 볼게요. 이미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하는 분들끼리 응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열식 가습기 제대로 관리하기입니다. 가습기는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서 따뜻한 증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하고 폐 자극도 덜합니다. 물은 하루에 한 번 갈아주셔야 해요. 오래된 물에는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깨끗이 세척해 주시고요. 귀찮더라도 이것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침실 공기가 촉촉해져서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가습기 물 어제 갈아주셨나요? 오늘 저녁에는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바디로션 3분 습관입니다. 샤워 후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가 보습의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로션을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가둬져서 건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분만 지나도 피부 표면에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해요.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무향 저자극 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까요. 로션을 바를 때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세요. 딱 3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편안합니다. 팔과 다리뿐만 아니라 발뒤꿈치와 팔꿈치처럼 각질이 생기기 쉬운 부위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서 겨울을 편하게 나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점액질차 루틴입니다. 맹문동, 도라지, 둥글레 같은 식물은 우리 몸에서 진액 생성을 도와줘요. 진액이란 몸속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체액을 말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하고 피부가 건조해져요. 하루 한 잔 점액질차를 드시면 점막이 강화됩니다. 식후 1시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다만 혈당 조절 중이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라지차를 끓일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쓴맛이 강하면 꿀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오늘 어떤 차로 점막을 적셔보셨나요? 다섯 번째는 마스크로 습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조한 날씨에는 마스크가 큰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 속 수분이 코와 입 점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특히 외출할 때 바깥 공기가 차고 건조하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4시간마다 교체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젖은 마스크를 계속 쓰면 오히려 세균 번식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건조하다 싶으면 마스크를 쓰고 잠깐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조한 날씨에 마스크가 귀찮다고 안 쓰셨나요? 이제는 점막 보호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실천법만 꾸준히 지켜도 겨울 내내 훨씬 편안해집니다. 복잡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환절기마다 몸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건조 때문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감기나 바이러스만 탓하시지만 건조로 점막이 상하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피부가 마르면서 면역이 떨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이 뭐였을까요? 환절기 감기는 어쩔 수 없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 약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공기를 촉촉하게, 물을 따뜻하게, 피부를 부드럽게, 호흡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건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심하면 폐렴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건조를 제대로 막으면 면역이 살아나고 겨울 내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이 바뀌는 걸 경험하셨어요. 68세 김순자님, 70세 박영수님, 72세 박미자님 모두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샤워 후 3분 안에 로션 바르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가습기 안전 사용법과 폐 건강 지키는 습도 관리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가습기를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중 가장 도움된 내용 점막 손상 부분, 소금물 정보 등 지금 바로 실천할 것 로션 바르기, 가습기 켜기, 물 마시기 등 현재 고민되는 증상 밤기침, 피부 건조, 목 통증 등 이 세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댓글을 반영해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변화가 있으면 일주일 후, 한 달 후 다시 찾아와서 후기 남겨주세요. 일주일 했더니 좋아졌어요. 한 달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 계속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